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사업 열심히 하고 계셨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공학 강의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과거에도 몇 번 들으셨을 거고 또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쌓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데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젊은 리더들이 주로 많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부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계속하면 되는 거고 하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잘 메모하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실천에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공자 유치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치디 박사님 말씀하셨죠? cry or try. 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도전할 것이냐. 이왕이면은 그냥 울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크라이가 아니라 트라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스폰서로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성공 대회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성공하는 데는 불변의 그 법칙이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부분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아마 사례는 좀 다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이끌고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따라야 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참고 많은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물도 0도씨에 우리가 얼고 100도씨에 끓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끄는 온도와 어는 온도가 일치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임박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들이 항상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을 항상 아껴 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라.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시간뿐이에요. 누구나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24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그 부지런의 반대말은 게으름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게으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MBS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내가 해당되고 있다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스스로 내리셔야 됩니다. 이 빈둥거리고 사는 것만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통념상 우리가 빈둥빈둥대고 매일 노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이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게으른 사람이고요. 항상 방향성이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것도 게으름에 해당된다. 우리 사업적으로 봤었을 때는 방향성이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이거 게으른 거예요. 결과 안 나와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 많죠. 야, 오늘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방향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공자들을 함께 하면서 배우잖아요.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그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사소한 일에 중요한 거 못지않게 치중을 해. 이것도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몰라. 어디에 해당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와 시급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뭐 완벽주의자. 나는 이것이 되면 될 거야. 내가 이번에 뭐가 되고 나면은 나는 이 사업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치고요. 그 일이 성사되고 나면은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봅니다. 완벽주의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빠져 결정을 미루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삐 보이면서도 실속이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바빠. 근데 내가 보기엔 저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그냥 바삐 살아. 실속 없이 산다는 겁니다. 이것도 게으름의 일종이다. 이렇게 스스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생겨야만이 다급해지는 사람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난 은퇴하면은 내가 이 사업 할 거야. 내가 뭐가 되고 나면은 내가 이 사업 할 거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게. 그 다음에 저 회사 그만두면 이 사업을 할 거다. 뭘 마치고 나면 이 사업을 할 거다.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허겁지겁 하는 사람. 이러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을 때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많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언제든지 하면 된다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전하면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말 한 말 내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 성공하는 과정에서는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내심이. 이게 많이 들어봤죠, 인내심. 남이 참지 못한 노력을 잘 참게 되면 어느덧 남들이 해낼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잘 여러분들 새기셔야 됩니다. 남들이 참지 못하는 노력을 내가 참게 되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평가라고 불러니 몰라도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겪어내지 못하는 걸 내가 겪어내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참지 못하는 걸 내가 참아내면 해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그건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노는 거, 잠자는 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것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거 줄이고, 가지고 싶은 것도 참고, 이걸 다 가지고 우리가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잠자는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이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특히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가면서 돈을 모겠다? 없습니다. 이건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리 부자를 해야 되더라도 부자들은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중물이라는 것을 아셔요. 마중물. 마중 나가서 물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 시골에서 펌프질을 했었을 때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 한 바가지 물을 놓으면서 펌프질을 해야 그 지하에 수 있는 물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중물조차를 목이 탄다고 해가지고 마중물을 다 마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는 겁니다.
마중물은 목이 타서 죽기 전에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종잣돈.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 박경주 사장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우리 만나가지고 정말 이 마중물 이 종잣돈 만들었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 종잣돈이 마련되고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배수 개념으로 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투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는 돈을 얻어서라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왜? 수입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비용은요 절대 빚을 얻으면 안 돼. 비용을 쓰기 위해서 돈을 얻는 것은 부채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는 것은 투자입니다. 이건 자산 개념이야. 이건 자산 개념이에요. 이건 부채 개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오늘 M&A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을 좋은 걸 하나 사. 이건 비용일까요? 아니면 이게 투자일까요? 예. 내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앞에 있는 이상덕 사장한테 질문할게 내가. 비용이에요? 아니면 이게 투자예요? 투자입니다. 투자죠. 왜? 내 노트북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고 노트북을 가지고 쇼도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얻어서 사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한테 쇼도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상을 좋은 걸 샀다. 이건 비용입니다. 이건 부채예요. 이거 부채. 나중에 좀 성공한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돈의 소중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부자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다닌 직장도 다녔지만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이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은 지갑조차도 장지갑을 가지고 다녀요. 돈을 꺾질 않아요. 그냥 접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봤어요. 돈을 구겨진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림질 해가지고 그 장지갑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 사람은 100% 성공한다고 좀 봅니다.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내 돈을 소중히 여기면 그 돈을 내 곁을 떠나진 않아요. 돈도 여러분들이 무생물 같지만 생물입니다. 생물입니다. 움직입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압니다. 내 주머니 돈이 나를 사랑하는지 주인이 나를 싫어하는지 압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는요 돈을 다림질해 가지고 빳빳하게 돈을 꾸기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 봅니다. 그분은 돈 함부로 안 씁니다. 그렇게 다려 가지고 다니는 그 돈을 그냥 함부로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리지는 않지만 은행 가 가지고 신권을 많이 바꿉니다. 신권을 가지고 다니면 돈을 잘 안 씁니다. 아껴서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 안 씁니다. 축하해 줄 때는 그 신권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동전 절대 여러분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세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들 세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차이는요. 보통 우리가 뭐 욜로 뭐 소확행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우리도 다 뭐 즐기고 싶고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죠. 소소한 행복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자 이거지. 이거는요. 아주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순간의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1번, 2번? 2번이죠? 자, 1번은 내가 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소확행이고 욜로행입니다. 꿈이 없는 겁니다. 미래 없습니다. 비전 없습니다. 노년에 고생합니다. 2세들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지렛대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통을 감내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자자손손 우리가
부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곳에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놀러 다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려 다니는 거죠. 자, 우리 리더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영원한 우리 행복,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인사수요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공부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또 얘기합니다. 공부 계속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업가는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자영사업 하시려면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손님 떠납니다. 특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마케팅 되고 내가 세일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너입니다. 오너. 그래서 전문성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첫 번째 제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전문성을 갖도록 할 때까지 공부해라. 그 다음에 쇼더 플랜. 자, 쇼더 플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자의 CD, 그 다음에 성공자의 책을 우리가 고개로에 나온 얘기들을 계속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인정을 해요. 자,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왜 나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면 안 듣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면 코를 싱긋도 안 하지? 내가 널 뭘 믿고 믿어? 네가 아는 게 뭐야? 너 나한테 설명 한번 해봐. 네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품 좋다며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한번 해봐. 그래, 수입이 그렇게 두는다면 이 쇼트프레인지 뭔지 한번 해봐서 나한테 제대로 설명 한번 해봐.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뭐 전문가 저리 가라야. 와, 어떻게 그렇게 내가 홀딱 반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아니, 설명을 하지? 나를 인정을 해주면서 뭘까요? 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경청을 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 단계, 경청을 하게 됩니다. 경청을 하게 되니까 뭘까요?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미팅에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여기서부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도 계속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요 단계까지가 2년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도 말씀드리죠. 컵이 차야만이 넘친다. 차야만이 넘친다는 뜻은 봐서 이런 과정이 이렇게 따라오는 단계까지 가야어야 전문성만 가지고 있고 실력을 많이 갖췄다고 여기 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그래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줬었을 때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 내 주변에 한 명, 두 명 이제 소비자든 사업자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내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은 끊임없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는데 다른 거 공부하실 필요 없다.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요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되고 CD 계속 들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 강의 열심히 들어가서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쇼더프레를 자유자재로 누굴 만나든 간에 자유자재도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간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숙달된 그런 과정들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인드예요. 이게 내 마인드가 이렇게 두 가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난 항상 부정적인 거야. 나는 항상 부정적이야. 자, 그러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 수만 가지 제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1번 잘하고 2번 잘했다 다 갖췄다 하더라도 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꼬이질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무슨 뭐 성공했다는 사람이 매일 안 된다고 얘기해? 자신감이 없어? 부정적인 마인드가 꽉 차 있어? 자, 안 됩니다 이거. 자, 지금부터는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앞으로 될 거야. 지금은 내가 비록 작지만 앞으로 내가 성공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거야.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극과 극을 결과를 냅니다. 제가 배워서가 아니라 전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나는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된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I can do it. I can do it. 계속 하루에 수십 번씩 외쳐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외쳐야 되고 잘 될 때 외쳐야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화갑니다. 놀랍게도. 아셨죠? 하나하나 여러분들 지금 변화가야 되는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일 아침마다 외치십시오. I can do it. 외치셔야 됩니다. 난 할 수 있다고 계속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외쳐야 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I can do it. 계속 외치십시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외치십시오. 아멘은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회를 주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가갑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소비자들 다가가고 그동안 왔다 갔다 했던 사업자들도 여러분 얘기들 다가오게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관계. 아무리 이런 거 안 돼야 되는 내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죠. 관계는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초심, 중심, 종심 얘기했죠. 초심이라는 건 처음의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을 비전을 딱 봤을 때 내가 꿈을 가졌던 그 마음, 그런 마음, 성공했다는 그 마음, 그런 결단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도 변하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지속적, 일관성, 지속적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제의 원리입니다. 초심의 마음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일관성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미팅에 참석하고 계속 책을 읽어야 되고 계속 CD 들어야 되고 스폰서 계속 나는 상담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여러분들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분 조금씩 변화시켜줍니다. 놀랍게도 제가 2, 3년 정도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계속하면서 일부 리더들은 이렇게 변하는 리더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이 성장되고 있고 핀이 유지되고 있고 또 목표가 도달하는 분들을 한 명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여러분 그대로 매일매일 실천에 옮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멀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 나옵니다. 여러분 소비자 나옵니다. 여러분 핀업 됩니다. 돈 됩니다.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단 개인적 욕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 욕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 욕심은 여러분의 파운드 PT 정도 갑니다. 잘하면 사파이어까지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인사의 수요를 받아보는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나 그 이상의 핀이 돼서 내가 매년 내가 평생을 지렛대의 원리, 시스템의 원리에 의해서 인사 수업을 받으려면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뭘까요? 바로 스폰서예요. 스폰서를 항상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폰서 이상 여러분 업라인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누굴까요? 파트너를 정말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번이 스폰서고 두 번째가 파트너예요. 1번이 파트너가 아니고 두 번째가 스폰서가 아닙니다. 파트너는 없이 성공할 수 있어도 스폰서 없이는 성공 못합니다. 근데 파트너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르지만 스폰서가 있으면 파트너 문제가 생기지만 파트너가 있다가도 스폰서 없이는 파트너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시스템이 스폰서고 스폰서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비자를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 외에 비소비자들, 앞으로 소비자가 될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스쳐간 사람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라. 언젠가 제가 이런 강의 한 적이 있죠. 한 번 스쳐간 사람은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라. 요거 또 한 번 여러분 기억할 내용입니다. 그 기억을 계속 여러분 하시면서 주변 사람과 만남과 계속 된다면요. 한 번 한 번 다 이런 분들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네. 자, 한 번 만난 고객은, 한 번 만난 이 사람은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 사업, 인간관계 그 중요성, 인간관계의 중심, 인간관계 중심에는 우리가 덱스터의 예거의 시스템에 정신세계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스폰서든 파트너든 소비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내가 희생한다기보다는 내가 도와가지고 진짜 그분들을 성공시키고 그런 분들 좋은 제품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룹에 이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두리에 뭐가 필요하냐? 리더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덕목이란 뭘까요? 뭘 가져야 될까요? 여기서 도덕성을 가져라. 윤리성이 갖춰야 돼요. 진짜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도덕성이 하자가 있으면 절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로서 정말 내가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기도 하고 성실한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력 굉장히 중요하죠. 인내력. 그 다음에 집중력, 자제력. 이게 리더들이 갖춰야 할 어떤 덕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과 희생과 믿음과 봉사를 중심으로 인간관계 해나가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우리가 갖춘다면은 여러분 진짜 관계가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제품도 전달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보가 전달되고 있죠. 앞으로 제가 더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이제 대기업만이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것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이라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어떤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기술력입니다. 그냥 기술력이 아니라 세계적 독보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직종의 하청업체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큰 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유통은 뭐예요? 아메 같은 회사. 이런 회사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이 인간관계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인간관계 중심을 얘기하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객들, 파트너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 새로 만난 사람한테도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대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내 소비자나 내 파트너, 내 스폰서한테는 대강할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응집력이 강한 그룹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룹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 이것은 앞으로도 엄청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경쟁력은 바로 이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은 좋은 평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소비자들 만나고 내가 사업자들 만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와 1년, 2년, 3년, 5년 꾸준히 지속되면서 내가 사업가로 변해가면서 아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들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런 부분이 하자가 있게 되면 떠나게 되는 거죠. 사업자가 되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 파트너가 다 떠나고 소비자 다 떠나게 된다면 나 혼자 남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조금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내 욕심을 버려라. 헌신적으로 해라 이 사업을. 맨 처음에 늦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오래간다. 한 명이라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소비자든 사업자든 한 명이라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계속 유입이 되는데 기존 리더들이 떠나는 그룹이 있고 새로운 그룹은 유입이 안 되는데 기존 그룹이 떠나지 않는 그룹이 있고 새로운 그룹도 유입되고 기존 그룹이 떠나지 않는 그룹도 있어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그룹이 새로운 그룹이 계속 들어오는데 기존 그룹이 떠나는 그룹이 그냥 가장 나쁜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 리더도.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그룹은 안 들어오는데 기존 그룹이 떠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이런 그룹은 시간이 가면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시간이 가면 새로운 그룹도 유입되고 기존 그룹도 떠나지 않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룹이 더 안전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그룹 유입되고 기존 그룹 떠나지 않는다면 이 그룹은 성장하는 그룹이 그러죠. 세 번째 유용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는 되지 말아요. 두 번째라도 돼야 된다. 시스템이 있는 그룹에서는 두 번째도 상당히 세 번째 그룹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메 사업은요, 관계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우면 아주 쉽게 되고요, 안 되면 아주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내가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 사람이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하나고 방법이 하나면 우리는 한 가지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스폰서가 올바르고 스폰서를 따라가고 업라인 따라가고 시스템 한다고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쉬운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스폰서를 안 따르고 시스템 안 따르면은 내 생각이 100가지, 파트너도 100가지면 10,000가지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신정훈 사장님 얼굴 보이는데 이해가 됩니까? 예? 예, 이해가 되려면 오케이.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따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고 내가 또 또 강의하고 또 강의 듣고 스폰서 얘기 또 들었을 때 조금씩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따라가면 나도 어딘지 모르게 언젠가는 내가 습관처럼 내가 돼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룹이 커지고 언젠가는 그렇게 돼가는 그룹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단단한 그룹이 돼가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결과에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윤영수 사장님 아시지? 네? 윤영수 사장님, 오케이. 우리 젊잖아, 아직. 응? 여러분들 비전이 아주 큰 분들이에요. 예. 절대 걱정하지 말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기세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시간을 아껴 써라.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론적인 강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사실대로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강조하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아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 브론즈 핀에 대해서 브론즈 핀이 가도록 파트너가 브론즈 핀을 갈 수 있도록 도와라. 첫 번째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브랜드 파운데이션은 우리가 세 사람이 3%가 되면 되는데 우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 네 사람 만들어. 네 사람. 네 사람 3%를 만들어라. 그래서 진짜 10만 원 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모으는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렇게 시작이 되다 보면 요 사람 수입이 10,000원씩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요 스폰서가 들어오는 수입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요 사람도 10만 원 쓰는 사람, 세 사람을 주변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게 돼 있죠? 있게 돼 있습니다. 요 사람도 10만 원 사람, 세 사람 나오죠? 예. 요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언제 어떻게 돼요? 15%가 됩니다. 네 그룹을 6% 이상 되는 사람 네 그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론즈 빌더가 되면은 수입을 30%를 더 얹어주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12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110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 6%는 내가 스폰서가 120만 원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요거 받고 싶잖아요. 왜? 나도 이런 그룹이 됐었잖아.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 4인 가족이 30에서 50만 원 정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PV는 30만 PV가 되는데 이 30만 PV를 내가 이마트, 월마트에서 쓰는 것을 내 아이디 번호 내가지고 우리 회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제품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품만 바꿔 써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난 빌더가 되고 이분도 이제 빌더가 되겠죠. 이분들이 빌더 되고 되면 나는 뭘까요? 누비가 돼요. 누비가 되면 수입이 7, 800 됩니다. 한 달 수입 600, 700 되는 거예요. 자, 누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누비가 또 언젠가 되겠죠? 그럼 나는 뭘까요? 에메랄드가 돼요. 그럼 수입이 1억 올라갑니다. 자, 누비에서 에메랄드가 되면 이분들이 SP 이상 돼가지고 PT 이상 돼서 에메랄드가 되면 이분 수입은 에메랄드가 되는 수입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자, 우리 먹고 사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끝난 겁니다. 이게 요것이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두 네그를 더하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네그를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2억대의 연봉을 받게 되는 기초가 바로 네 네그를 내가 소비자를 바꿔 쓰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 단계가 되면 빌더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빌더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요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직장인들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 불안합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 그 회사도 이제는 다 이제 로봇이 아니 AI가 대신하면서 이제 거의 사람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우리가 리크루팅 해야 되겠죠?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 적극적 찾아내면 리크루팅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때요? 요즘 바로 피부를 느끼죠? 요즘 지방 같은 데 가면은요 거의 7시 문 그냥 캄캄합니다. 분당 이런 데 가도요 그 사무실 거의 빈 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쉽지 않아요. 자, 자영업자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가느냐면 이제는 50년에서 100년 이상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 2대, 3대를 걸쳐서 하는 그런 자영업이 아니면 앞으로 어렵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아주 독특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남들 따라서 하는 그런 자영업 하지 말아라. 예.
직장인도요. 직장인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정말 나 아니면 그 직장이 돌아가지 않아. 이 정도의 어떤 그 인정을 받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도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그 다음에 사업가들이 왜 지금 도산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저 평택에 10월 초에 오픈된 그 스타필드가 생겼더라고요. 어제 잠깐 내가 거기 이제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요. 평택 주변의 반경 20km 이내는 다 죽게 생겼구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수십만 평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인 사람도 가고 동탄 사람 당연히 가고 평택 사람 다 가고 안성 다 옵니다. 그럼 주변에 자영업하는 사람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 망해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뭘 불안하니까 뭔가 돈 안 들이고 점포 없이 경험 없이 자본 안 들이고 한 사업을 우리가 얘기한다 할까 안 할까요? 옛날처럼 뭐 피라미드 같은 사람 얘기도 하지 웃기지 말아요.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응?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예. 청년 실업자들 자 청년 실업자 늘을 수밖에 없어요. 즉 있는 사람도 잘려낼 판인데 누가 씁니까? 당연한 건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국민소득이 3만 원 이상 되면은요 이런 추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이런 부분들이. 더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IT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빨라요. 이태리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까지 에르베트 같은 데 가면은요 아주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옛날 재래식 쓰는 데가 많아요. 도쿄나 이런 데 시내 한복판에서나 좀 현대식으로 움직이지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마다 모든 게 아이폰 안 쓰는 사람 없고요. 이런 나라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급속도로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 다 우리 리크루팅 대상이기 때문에 쇼더 플랜을 여러분들 많이 하라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위스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브론즈 핀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늘어나는 건 뭐 기본이에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장바구니 SOP. 뭐 수없이 반복하는 게 또 합니다. 이게.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뭐냐? 데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데모하기 싫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멘트를 댑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많이 하십시오.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내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구나 데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쇼더 플레이 하는 건 좋은데 데모 가서 도구 가져가서 막 비벼대고 남들이 볼까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눈치보다 저거 눈치보다 못합니다.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미래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의 과정이고 시련의 과정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속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미는 사자성어로 뭐라 그랬어요? 일로 영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노력으로 영일 영원히 내가 안락을 누린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많이 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편안함을 추구하죠.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3년, 5년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데모하고 많은 사람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화매가 매출액이 지금 8% 성장을 띄고 있어 이렇게 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국화매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참 저는 그래요. 우리가 참 어떻게 하다가 아멘을 만나가지고 이런
운명적인 사업을 만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이 뉴트럴라이트라는 이 제품을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든 겁니다. 8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면역력이 뛰어난 면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블 X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면역력이 뛰어난 제품을 우리가 비타민을 먹게 되니까 암도 상당히 예방도 되고 코로나도 상당히 예방되는 그런 보조식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과 다르게 계속 우리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을 모든 사람들이 더 코로나 이후에 더 관심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뉴트럴라이트 같은 이런 뉴트리 같은 제품을 연구해가지고 상산해가지고 다시 시판한다면 몇 년이 걸려요? 86년이 걸려야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 지금 사인을 해가지고 만난다면 지금 즉시 우리가 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설명해야죠, 소비자들한테. 두 번째, 동서고금을 통해서 불경기가 없는 비즈니스는 바로 상표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26년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 다른 건 없었어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이것이 크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나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정말 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포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만이 되는 사업을 보다가 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산무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여러분 눈에 보고 계시죠? 점포 가진 사람 다 망하고 있습니다. 자본 가진 사람 대기업 아니면 이제 함부로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죠? 경험이 없는 사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동양과 서양, 고금, 옛날과 지금 통틀어서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은 망한 기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우수한 세제를 데모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 환경에 좋고 두 번째는 우리 건강에 좋고 그죠? 세 번째는 싸고 어차피 쓰는 제품들이고 이런 제품을 우리가 알리고 전달하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아직까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까 지식 더 많은 공부시켜야 됩니다. 써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나가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해라 그랬죠.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인간관계를 정말 착실히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A 소비자든 B 소비자든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우선 제품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면 제품 실력이든 쇼더프렌 실력이든 완벽해야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네 가지 강조했던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뿐이지 보완하다 보면 여러분 프로가 됩니다. 사람 만나는 프로가 되고 있죠. 지금 한 분 한 분이 지금 프로가 되면서 고객들이 여러분들 찾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미 제품에 대한 프로가 돼 있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습이 많이 됐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든 게 다 부족한 점을 다 얻는 거예요. 면역력에 대해서 딱 강의를 들어보면 오늘 강의도 하셨지만은 저분한테 물어보면 내 면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날 찾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인간관계 좋아 나한테 너무나 잘해줘.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고객이 소비자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야.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나도 싫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싫지 않아요? 나도 내가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절대 할 수 있는 사람 변화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생활 필수품 불경기 없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아시고요. 소비자를 만나는 숫자에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는 웰빙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웰빙은 뭘까요? 건강, 미용, 영양입니다. 건강, 미용, 영양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게 되면 웰빙에 관심을 갖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3만 불이 넘어갔기 때문에 웰빙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아메이가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는 얼마든지 뛰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특히 장바구니 SOP는 매월 초에 여러분 그래요. 50명 정도의 SOP를 만들어 간다. 1년에 50명 정도 해라 그러죠. 50명 만들게 되면은 매월 1일 날 내지 2일 날 500만 PB가 딱 올라오면 어떨까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515 한국하면 강력 515 매일 뉴페이스 5명씩을 계속 만들어 가라. 골드 소비자를 매달 15명씩 만들어 가라. 야, 최소한 SP가 되려면 내 그룹에 50명 이상 정도 돼야 된다. 이 515. 1번과 2번 브론즈 핀과 장바구니 SOP를 연결 잘 하시게 되면 5150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여러분들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2023년도에 우리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도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30년도에 10년 후면 여러분들 파트너가 나오는 분 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에 도전하자. 2030년대. 여러분들 당연히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수석 이상 가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새로운 파트너가 나와도 10년이면 충분히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A70, 70주년에 우리 파트너들 100조 이상의 파트너들이 빈스 클래스 타고 우리가 정말 편안한 여행을 하면서 연봉 2억 5천에 도전하는 이런 성공이 되자. 그리고 우리는 빈스 클래스 2등석 이상 아니면 1등석을 탈 수 있는 그런 성공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이것이 스폰서로부터 바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꿈일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강조한 이런 부분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이 화이팅! 수고들 하셨습니다.